갱년기 우울증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. 선생님들, 제가 좀 뚱뚱하죠? 매너가 없냐, 또 그렇대. 매너가 없어요. 고개를 봐. 아이, 뭐, 농담이고. 사실 뭐 제가 뚱뚱한 건 맞아요. 또 그렇대. 아, 진짜. 아, 참. 네, 선생님들 아시죠? 제가 살을 빼보니까 빼고 돈 들이고 한 게 결과가 이거야. 다이어트는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러면 저는 어쩌면 저는 옷 사이즈 때문에 사실 걱정이거든요. 그리고 또 남편이 늘 제 몸을 상기시켜 주잖아. 몇 겹이니까 자꾸 세잖아. 차라리 겹이 있을 때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. 저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나요? 제가 다른 데서 방송하는 거 알고 계시죠? 저는 방송한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저는 왜 방송을 할까요? 저는 왜 다들 앉아있는데 여기 혼자 서서 다리 아프게 서 있을까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저는 인정욕구가 많아요. 저만 그러겠냐는 거예요. 우리도 사람처럼 살고 싶잖아요. 그런데 온 가족, 우리 모든 가족들은 다 충족이 되는데 엄마들만 충족되지 않는 바로 그것, 중년 여자들만 충족되지 않는 바로 그것, 그게 무엇인가? 자기 존경의 욕구인 겁니다. 이 자기 존경의 욕구를 어떤 사람은 인정 욕구래요. 어떤 사람은 권력 욕구래. 어떤 사람은 이걸 명예 욕구라고 불러요. 이게 충족이 돼야 나도 자아실현을 할 거 아니에요.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. 우리 아까 인터뷰를 했던 이 세 분은 자기 존경의 욕구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. 또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대. 고래? 고래를 춤추게 한대요. 다른 사람들은 고래를 막 춤추게 한다는데 우리 고래는 죽었어. 그러면 우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갈 것인가? 아닙니다. 수치심하고 죄책감을 줄여봐야 되겠죠. 못 줄여요. 못 줄여요. 절대값이에요. 안 줄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? 방법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옆에 요게 점처럼 보일 만큼 뭔가 큰 게 있으면 이 큰 거 옆에 있는 요 원래 요 있던 동그라미 죄책감과 수치심은 작은 것처럼 마치 점처럼 작아질 수도 있겠다. 그렇죠?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자유의 신상이 큰 것 같아. 근데 어떻게? 지구 옆에 세워놨어. 보일까요? 그게 뭔지도 모를 거라고요. 그럼 그 지구처럼 크게 만들 수 있는 뭔가를 우리에게는 없을까? 있다는 겁니다. 우린 그걸 뭐라 그러는가? 자기효능감이라고 불러요. 자기효능감. 우리가 왜 힘든지 아세요? 왜 외로운 줄 아세요? 왜 가슴이 뻥 뚫리는 줄 아세요? 왜 지난 세월 내가 못다한 것들만 생각나는 줄 아세요? 간단합니다. 우린 없는 걸 찾아요. 우린 잃은 걸 꼽아봅니다. 그럼 지금부터는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. 잃은 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카운트를 해봤으면 좋겠어요. 내가 이루었던 거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종이를 펴셔서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종이를 펴셔서 뭘 하냐면 자기 이름을 쓰세요. 2호선 쓰고 밑에다 내가 잘한 일 생각 안 나요. 한참 생각하다가 밥 먹어. 배고파서. 한참 먹다 보면 생각나. 나 밥 잘하지? 밥 잘하잖아요. 생각해보니까 애들 수업하고 이럴 때도 열심히 학교 쫓아가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. 애 초등학교 잘 마치게 했었지. 그때 졸업식 갔었지. 애 중학교 입학할 때 그때 아슬아슬했는데 중학교 갔지.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어려운 일 많은데 잘 극복했지. 그렇게 중학교 졸업시켰지. 고등학교 갔지. 그렇게 고등학교 잘 졸업했지. 턱걸이지만 어쨌든 대학도 보냈어. 근데 주변 사람들이 대학 이름을 몰라. 근데 우리는 대학을 보내려고 했지 어느 대학에 가겠다고 하지 않았으니까. 그래도 갔더니 얘가 뭐래. 엄마 저 괜찮아요? 이렇게 얘기를 해.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. 남편도 늘 형편없고 만년 과장인 것 같았더니 최근에 부장 됐대. 그러더니 남편이 나한테 고맙대요. 그러면서 월급이 오른 것 같은데 소식이 없네? 그 과장에서 부장으로 오르기까지 그 밑에는 일이 없었나요? 있었어요. 말단 사원이었어요. 하나씩 올라갔어요. 부장님 오실 때 열심히 집들이니 뭐니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같이 밥도 먹었던 것 같아요. 안 해본 게 없어요.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의 업적입니다. 잘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해놓은 거 되게 많아요. 해놓은 거 되게 많잖아요. 우리가 앉아서 주름만 세고 있어. 1, 2, 3, 4. 그 다음에 영어를 몰라. 주름만 셀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세어보자는 겁니다.
받은 것을 한번 세워보자는 겁니다. 이 기억들을 세워보는 것, 그게 바로 자기효능감의 시작일 겁니다. 이건 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난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연결돼 있어요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법, 첫 번째는 뭔가 과거에 내가 해낸 것들 살펴보기.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.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본인들이 다 괜찮지 않나요? 왜 어쩌다가 거울을 슬쩍 봤는데 이뻐 보일 때가 있어. 순간이지만 그리고 그 각도를 막 찾아. 근데 잘 안 찾아져서 그렇지. 우리도 때로는 괜찮은 사람이다.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. 그러면 된 거예요. 두 번째, 개인적 각성이 있는 거고요. 세 번째는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. 나보다 더 현찮은 사람들 많아요. 아래를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걸 이상하다고 보세요? 아니에요.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. 나보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나마 우리가 좀 위로가 되거든요. 보세요.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, 네 번째,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. 여보, 난 당신에게 어떤 아내였어? 그러면 이렇게 눈을 피할 거예요. 이렇게 눈을 이렇게 피할 거라고요. 그러나 끝까지 그 목을 잡고 있어야 돼요. 잡고, 여보, 난 당신에게 어떤 아내였어? 그러면 남편이 이야기할 겁니다. 괜찮았어. 떨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그러나 대부분의 남편들은 당신 열심히 살았지. 당신 괜찮지 뭐. 이런 얘기를 결국 하게 될 거예요. 일부러 찾아 들으세요. 그 말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. 그게 내가 높아지는 방법이고 가슴이 갑자기 풍선이 훅 들어가진 것 같단 말이에요.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. 우리가 가장 힘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? 다 주었기 때문이에요. 내 것 하나 남김없이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. 이제 오늘부터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도 다 줄 사람들이에요. 왜? 주는 것밖에 안 해봤었으니까. 어차피 다 줄 사람인데 그 줄 24시간 중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. 딱 30분만 아주 이기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무조건 하루에 30분은 딱 시간을 정해놓고 누구도 침범 못하게 하세요. 이상합니다. 뿌듯해져요. 이상합니다. 그건 내 세상이거든요. 내 걸 만들어가죠. 이제 다 주어도 좋습니다. 다만 30분은 나를 위해 남겨놓고 30분은 나를 위해 쓰자는 거죠. 저는 30분 동안 뭐 하냐고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? 네. 궁금하죠? 저는 30분 동안 먹을 겁니다. 제일 맛있는 거. 딱 나를 위해서 준비된. 그렇죠?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음식이 없잖아요. 제일 맛있는 거, 저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 시켜 먹을 거야. 막 제일 비싼 거 막 엄청 맛있는 거. 저는 그 팔보채 좋아하거든요. 오늘 나가서 팔보채 가서 먹을 거야. 그게 이 30분이 나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고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우리 30분을 만들기로 약속할 수 있을까요? 저는 그 약속 믿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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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. 마스크는 반드시 부모가 먼저 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끼워주세요. 그러더라고요. 부모가 마스크를 껴야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. 요셉이는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인계국민학교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. 지금 와서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제일 감사합니다. 근데 외국인 학교 갔으면 지금 저는 한국말 잘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결정과 부모의 권위를 우리 자녀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나쁜 부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